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워낙 긴 호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지금 이 부동산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이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미래에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들은 대부분 아마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일 거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들은 과연 어디일까요?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지역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 저희가 전화번호와 그리고 문자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2-2077-6356번으로 전화하셔서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013-3366-8290번으로 문자로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우아미 이사가 준비한 강의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금형 부동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고령화 그리고 소득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해봤거든요. 오늘도 준비하신 거 보니까 아직도 못다한 말씀이 있나 봐요. 네, 연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복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이제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 노인 빈곤율 만 65세 이상의 빈곤율을 봤을 때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비이상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고령화의 속도가 중국하고 일본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진행이 됐던 나라들보다는 비교적 그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 빈곤율이 좀 많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령대로 해갖고 얼마나 그 비율이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봤을 때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로 본다면은 이 OECD 평균보다 이제 5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빈곤율이 낮은데 50대 이상부터는 이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겠고 그 높은 것 중에서도 이제 50대 이상보다 65세 이상부터가 이제 굉장히 비이상적으로 높은 것.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과 같은 그런 현금 창출형 그런 소득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연금을 받는 그 커버리지 얼마나 많은 비율이 받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다른 그 선진국에 비해서 좀 3등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 빈곤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면서 그 지금 받고 있는 그 연금으로 받고 있는 그 비율도 그 평균 소득하고 비교하면은 가장 낮은 수준인 걸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 연금 제도가 많이 이렇게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고 보편화는 되어 있는데 그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라는 것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그 설문조사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인 남녀 2,000명 정도 좀 안 되는 그런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은퇴준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한국인은 노후에 필요한 금액을 한 198만 원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인당 이제 198만 원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근데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는 금액은 41만 원 정도로 굉장히 이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은퇴 준비 지수가 또 54.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낮은 상태의 낙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자발적인 노후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조사에 따르면은 50세 이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가 1인당으로 본다면은 154만 원이라고 대답을 했었고 또 부부 기준으로는 243만 원이라고 대답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1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다면은 개인 기준으로 했을 때 154만 원으로 적정 비용이 나왔는데 한 6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외벌이일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은 한 1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리고 뭐 학력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를 보였었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이제 284만 원 정도로 나왔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36, 지역은 233 정도의 한 50만 원 정도의 갭 차이를 보였고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적정 노후 생활비로 제시한 금액도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소득 1분위부터 5분위별 월 평균 소득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적정 비용을 198만 원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분위별 월 평균 소득을 지금 실제로 받고 있는 소득을 좀 보면요. 1분위로 본다면은 한 106만 원 정도고요. 2분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0만 원, 3분위는 뭐 310만 원, 4분위가 430만 원, 5분위가 한 708만 원 정도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1분위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그 그룹의 가구 주 연령층이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노후 지금 빈곤율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지금 노후에 필요한 소득은 이 정도라고 198만 원을 대답을 했는데 이 반이 조금 넘는 정도의 1분위 소득이 있다라는 것도 지금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후 생활비에 있어서 어떻게 이 생활비를 마련하는지 그 부분도 좀 재미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앵커님 혹시 그 노후 생활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 생활비로 주로 어디에서 그 수입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자녀 도움을 받는 거 기준으로 좀 다른 나라랑 많이 차이를 보였는데 그래요? 예, 자녀에게 도움을 받는 그 비율이 얼마나 많은 것 같은지 한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로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자녀들이 한 40만 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필요한 금액 대비해서 한 20% 정도 생각하는데 어때요? 실제로는? 실제로 한번 봐봤습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녀의 도움으로 노후 생활비를 이제 충당하는 비율이 이제 30%. 한 60만 원 정도는 드리네요. 네, 네. 그런 곳으로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 밑으로 주시는 분들은 이제 자주 반성하셔야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2010년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긴 한데 공적 사적 연금으로 충당하는 그 비율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26만 원 받는다는 얘기죠. 200 기준으로. 네,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다른 점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공적 사적 연금이 다른 나라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거.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84%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한국도 보면은 기타가 가장 많습니다. 기타는 사실상 이 현금 창출형 부동산과 같은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자산을 갖고 있는 비율이 부동산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동산에서 나오는 걸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높다라고 나왔는데 80년대하고 이제 1980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속도로 이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겠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지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 속도대로 본다면은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렇게 미국, 일본, 독일처럼 굉장히 이 자녀 도움을 받는 비율이 확 줄어들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생존 증여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었는데 좀 그만큼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종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 거로 보여지고 실제로 지금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에 대해서도 좀 조사한 거를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를 좀 갖고 왔는데요. 2006년부터 이제 14년까지를 보면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듯 이
노후 대책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그리고 또 공적인 그런 연금 제도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연금은 부동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분들에게 받는 용돈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공적 연금이 아주 그렇게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받고 있긴 하나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우리는 노후에 연금형 부동산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강의를 한번 들어봤고요. 우아미 이사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신 분 분명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아미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2019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예정이고요. 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전화 예약이 필요한데요. 02-2077-6356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예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세미나에 가면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 건가요? 네, 일단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뭐 최근에 뭐 1년 사이, 2년 사이에 이제 굉장히 급등했던 부동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거품도 있을 것이고 거품이 아닌 그런 부동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잘 가려서 어떤 식으로 어느 부동산에 어느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동산은 발빠르게 좀 선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